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지난 24시간 동안 6% 넘게 급락하며 $1,600 지지선이 붕괴됐다. 긴축 장기화 우려에 더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악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14분 현재 1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37% 급락한 $1,545를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655.23달러, 최저 1,537.1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약 1,891억 달러, 도미넌스는 18.6%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블록웍스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유명 VCA16Z의 공동 창업자 마크 앤드리슨이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발전을 멈추었다. 이제 이더리움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은 일종의 기술 혁신인 것은 맞으나 기본적으로 발전을 멈추었다. 이제 이더리움으로 눈을 돌릴 때다. 이더리움이 향후 변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최대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다. 이는 또 다른 말로 비트코인보다 웹3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웹3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수익을 내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 매크로 트레이더 지오 첸도 지난달 뉴스레터에서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며 향후 3개월간 이더리움이 $3,4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웹3와 디파이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가장 큰 성장과 혁신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웹3와 디파이의 대부분은 이더리움을 기본 레이어로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 최고 경영자인 조셉 루빈이 미국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불법이 될 가능성만큼 낮다. 그렇게 될 경우 암호화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정치인, 특정 규제 당국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이더리움은 계속해 충분하게 탈중앙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코일리더스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업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CEO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잠시 물러났지만 몇 주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규제 도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그는 두바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호주는 라이선스 및 커스터디 규제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별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더 있다. 이들 공통점에 주목하라. 이들 규제기관은 미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포착해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리플도 이러한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갈링하우스는 지난해 9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세크는 규제를 강제하려는 깡패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크의 규제 행위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을 규제해 소송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1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덧붙였다. 또 갈링하우스는 지난 6월 골리슨 컨퍼런스에서 세크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할 경우 우리는 미국을 완전히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긴축 우려와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하락 흐름에 0.4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83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26% 하락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7일간 6.74% 떨어졌고 시총도 200억 달러를 내주며 현재 약 195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올해 미국 경기 후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침체 대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미국 노동시장이 호황인데다 주택시장도 안정세를 보여 그간 나온 경기 후퇴 예측을 재고하는 시각이 생겼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내고 4차례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자동차 할부와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가 올랐고 경기 침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물가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자 연준도 금리 인상폭을 낮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력한 고용시장 등이 뒷받침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만 7천 개 증가해 전월 증가폭의 2배에 육박했다. 실업률은 3.4%로 1969년 5월 이후 54년 만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4.4% 각각 상승했다. 최근 몇 달간 임금이 오르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NYT는 진단했다. 주택시장 역시 안정화 또는 회복 조짐을 보인다.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 다음 날인 지난 2일 미국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평균 금리는 5.99%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하락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잠정주택 판매도 전월보다 2.5%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과 반대되는 지표들도 있다. 소비자 지출은 줄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 추세도 거세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1% 줄어 2달 연속 1%대 감소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아마존,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고 이 감원 바람은 골드만삭스, 페덱스, 디즈니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미국 민간 부문 일자리는 지난달 10만 6천 개 늘어나 시장 전망치인 17만 8천 개 증가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역대 최대 증가 폭인 23만 5천 개보다 크게 줄면서 2021년 1월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가 다시 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이 강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 경제가 높은 수요에 힘입어 계속 성장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가 연준의 과제로 남는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수요와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미국 이코노미스트 닐 투타는 미국 경제의 재가속 조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연준이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레어 커뮤니티는 93%의 과반수와 17%의 총투표율로 첫 번째 플레어 개선 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IP 01은 블록체인의 유용성 및 상호응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재단의 결정으로 퍼블릭 토큰 분배를 더 잘 조정하도록 설계되었다. 토큰 분배의 나머지 85%, 총 242억 ETHR은 모든 랩트 플레어 보유자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플레어는 다른 체인과 인터넷의 무결성 높은 데이터에 대한 탈중앙화된 액세스를 제공하여 블록체인을 더욱 유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EVM 기반 레이어 1이다. 플레어는 탈중앙 경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발자에게 자산, 정보, 유동성이 모든 체인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상호 운용 가능한 DApp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 스택을 제공한다. 24개월 전에 구상된 이전 버전의 플레어 토큰노믹스는 단일 블록체인을 위한 단일 유틸리티 제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제 플레어의 제한이 원래 구상했던 것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남은 퍼블릭 토큰의 할당 및 분배 방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1000억 개의 제네시스의 PLR 토큰 중 583억 개는 커뮤니티의 몫이며 이 중 285억 개는 플레어드로 분배라고도 알려진 직접 공개 토큰 분배에 할당된다. 2020년 12월에 완료된 스냅샷을 통해 퍼블릭 토큰의 75%, 즉 43억 PLR이 올해 1월 9일에 XRP를 보유한 지갑에 성공적으로 배포되었다. FIP 01 이전에는 이 토큰의 나머지 85%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36개월에 걸쳐 제공될 예정이었다. FIP 01 승인 이후 36개월에 걸친 분배는 온체인에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랩트 플레어를 보유한 모든 지갑에 제공될 것이다. 매달 약 7억 PLR이 프로 보유자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며 3년 동안 총 242억 PLR이 분배된다. 플레어 관계자는 승인된 제한은 플레어 생태계와 커뮤니티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분배를 위해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또한 네트워크의 월간 인플레이션을 크게 감소시키고 연간 최대 토큰 배출량을 제한합니다 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본의 1월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 상승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작년 12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10.5%로 수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속보치인 10.2%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로 비교 가능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보다는 둔화했지만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월 품목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력, 도시가스, 수도가 49.7%, 철강은 19.2%, 음식료품이 8.0%로 각각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엔화 약세 현상이 주춤하면서 상승률은 전달보다 낮아졌으나 높은 수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가격 전가에 따른 가계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는 4.0% 상승하면서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전월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의 1.8%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이 전망치인 2.3%보다는 낮은 것이다. 국가통계국은 지난 1월 중국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락폭은 전월보다 소폭 커졌으며 국제유가 등락과 석탄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PPI 상승률은 2021년 10월 13.5%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상승폭을 줄였다. 작년 10월 마이너스 1.3%를 기록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11월에 이어 12월, 올해 1월에도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공산품 도매 가격 위주로 집계하는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수의 부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통하는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